결승전 토론을 시작합니다. 뉴턴 팀이 비판 입장, 김크라테스 팀이 옹호 입장에서 토론이 진행됩니다. 토론은 공지된 바처럼 숙명 독서 토론 방식에 따라 진행합니다. 두 팀 모두 준비되셨는지요? 그럼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판팀 제1 논제 제시해 주세요. 파팀 일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로봇은 로봇 공학자들이 만들어낸 제3원칙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로봇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봇들의 제3원칙이 서로 충돌하여 의도치 않게 주인공을 위험에 빠뜨린 이야기를 보며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로봇 시대의 도래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로봇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은 세 번의 세대를 걸쳐서 발전되었습니다. 그중 2세대 로봇은 인간의 행동을 따라하거나 프로그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로봇, 3세대 로봇으로는 현재 활발히 연구 중인 학습 능력과 판단 능력을 지닌 로봇입니다. 아이로봇에서 등장하는 모든 로봇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을 2세대와 3세대 로봇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로봇 시대의 도래는 위기입니다. 먼저 로봇의 통제 불가능성입니다. 인간은 로봇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을 뿐 판단의 결과는 온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초지능 AI를 통제하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현재의 컴퓨팅 패러다임에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인공지능 연구 저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판단의 문제점 또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아이로봇에서는 데이브가 회로의 과부하가 걸릴 때마다 행진을 하며 춤을 추었지만 개발자들은 끝내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로봇 도입으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심화됩니다. 우선 기업과 노동자 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됩니다. 기업은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반면 중식년 일자리는 로봇이 대체하게 돼 고용률과 임금이 감소합니다. 노동자 간의 빈부격차도 심화됩니다. 월간 노동 리뷰 2021년 7월5에서 소개된 로봇 도입과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 연구에서 로봇 도입량이 늘어나면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대기업의 임금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가 간의 빈부격차도 심화됩니다. 인건비가 싼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했던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는 리슈어링 현상이 일어나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끝으로 로봇의 사용은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생성형 AI 데이터 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센터 내부에 열을 식히는 것에 사용되는 냉각수의 양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챗 GPT-3 버전에서 약 10개의 질문에 답하려면 500ml가량의 담수가 사용됩니다. 또한 로봇이 버려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전자 폐기물은 현재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로봇 가동을 위한 전기 사용 역시 환경 오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로봇 시대의 도래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2분간 수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수기 시작해 주세요. 수기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옹호팀을 교차 조사해 주세요. 네, 교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입론 매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비판 측은 아이 로봇을 3원칙으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원적으로 인정합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3원칙으로 로봇을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이 3원칙 안에서도 딜레마가 일어나서 위험에 빠뜨린 이야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원칙의 딜레마는 인정하지 않으시고 3원칙을 활용하는 건 인정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비판 측은 3원칙에만 한계를 두고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고,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이십니까? 저희는 3원칙보다는 아직 로봇에 대한 어, 제재라던가 그런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적인 로봇의 도입은 위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 통제가 있는 상황에서의 개발은 위기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로 알아들어도 괜찮을까요? 어떤 통제인지 따라 답변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선 자유토론 때 좀 더 심도 깊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환경 문제는 로봇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모두 로봇으로 인한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바입니까? 저희는 토론의 주제가 로봇 시대의 도래이기 때문에 먼 미래에 로봇이 상용화되었을 때 환경 오염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현재 환경 오염은 로봇으로 인한 게 아님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현재 환경 오염이 로봇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로봇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빈부격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빈부격차가 현대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로봇이 원인이 아닌 사례도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로봇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가 조사한 자료의 같은 경우에는 로봇으로 인한 고용에 미친 영향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이 원인이 아닌 사례도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어, 네. 개발자들은 춤을 추는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고 그 아이로봇 네, 사례를 교차 조사 들어주.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2분간 제1 논제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은 총 발언 시간 6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최대 발언 시간을 2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옹호팀 갑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비판팀에서 언급해주신 로봇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아이로봇 책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슈퍼컴퓨터로 인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예측하고 기후위기를 대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혹시 로봇은 환경오염을 시킨다라는 부분에만 집중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발언해도 될까요?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로봇이 환경 오염에 무조건적으로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친환경 로봇에 대한 걸 이미 인지하고 있고, 슈퍼컴퓨터가 미래의 어떤 상황에 대한 예측하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로봇을 가동하는 거에서도 당연히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로봇을 생산하고 개발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환경 오염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로봇의 3원칙 말씀드렸을 때 딜레마 상황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저희는 로봇의 3원칙을 픽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깔고 가고요, 저희는. 로봇의 3원칙이 충돌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은 로봇의 3원칙을 인간이 요구했던 로봇의 3원칙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로봇이 행했던 사고를 얘기한 것이지 로봇이 나빠서 사고를 쳤다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추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3원칙을 픽션으로 간주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블랙칠리 선언 같은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이 모여서 알고리즘이나 로봇의 발달의 기술을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선언 역시 이제 범국가적으로 어떤 합의나 아니면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저희가 이미 인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법으로 명확하게 제정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의 어떤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그거를 과연 제작자에게 책임을 물 것인가. 그런 법적 책임 또한 사실 명확하게 구체화된 바가 사실 없는 것으로 보아서 저희는 로봇을 도입을 할때 그 사전적인 법 제정화 또는 그런 선언 자체가 완벽하게 또는 이에 어떠한 책임 소재에 문제가 없게끔 그 정도가 완성된 이후에 그다음에 로봇을 도입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맞으실까요? 네,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양한 회사들에서 급발진과 아니면 AI로 인한 자동차 추돌 같은 상황은 충분히 카테고리별로 나열을 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AI가 자동적으로 그 다른 차량을 인지하지 못해서 앞에 박아버렸을 경우 인간이 중간에 멈추려는 시도를 했을 경우 100% 회사에서 과실을 해준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모순되는 사례가 있음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비판팀 뉴턴 갑질 발언해주세요. 저희가 말하고 싶은 점은 로봇의 알고리즘에 오류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파악을 할 수 없으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후 대책만이 가능할 뿐 그 원인의 확실한 제거가 불가능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무작정 로봇이 좋은 것이다 하면서 도입을 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알고리즘의 오류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미 기업에서 많이 도입된 그런 알고리즘이나 뭐 AI,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이미 실용화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본다면 저희가 충분히 발전을 통해 이런 오류들을 줄여나가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가 답변 하고 싶습니다. 로봇 시대의 도래가 위기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기로 간주하여 기술의 발전을 멈추는 것이 오히려 더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아직 기술의 발달이 미흡해서 밝혀지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면 이는 적극적으로 로봇 시대를 도입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의 입장은 로봇의 어떤 개발 자체를 억제하자, 막자라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사실 로봇을 발전하는 거는 사실 불가피합니다. 그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전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라던가 아니면 안전장치,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미흡한 상태인데, 그런 미흡한 상태 속에서 이제 기술만 발전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가 되어서 저희는 로봇 시대가 위기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단의 문제점 또한 파악할 수 없다에 대해서 그 반례를 들어주셨는데, 사실 그 판단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문제 상황에 대한 사후 조치 또는 후속 조치만을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되지 않고 또한 법적으로도 많은 어떤 문제들이 추후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저희는 우려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저의 그 인간만을 국한지어 생각하더라도 법은 완전하지 않아서 점차 추가적으로 개설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로봇 시대가 도래되었을 때 비판 측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현재 발전되는 과정이기에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례들이 쌓이고 발전 과정을 거친다면 충분히 인간이 이것을 활용하고 현재도 물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회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로봇의 개발을 완전히 막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로봇이 충분히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간주해도 괜찮을까요? 저희는 로봇의 이점보다 단점이 좀 더 커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법령을 보면 작년 11월 17일부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라는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로봇 개발의 규제를 적절히 개안하고 이를 사회에서 촉진하는 개정안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로봇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인정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노력으로 제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국가적 노력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기술 혁신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촉진시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사실 기술 혁신 촉진에 대한 부작용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기술이 발달되어서 만약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 촉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군사용 로봇이 그대로 발달했을 때 좋은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그러한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그런 지원들이 사실 저희는 군용 로봇으로의 어떤 그 이용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군용 로봇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사람을 많이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일단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는 핵무기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도 반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행보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격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용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군사용 로봇을 개발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흐름상 이는 당연히 금지되어 될 사안으로 저는 판단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로봇의 발전을 일부 억제해도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로봇의 긍정적인 이점을 더욱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사례는 규제 중에 일부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판팀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용 로봇 같은 것은 충분히 규제로 저희는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인데, 비판팀에서 말씀해 주셨던, 조금만 이따 다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히려 옹호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용 로봇에게 법적인 제한을 건다는 것이 오히려 로봇 시대 도래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희는 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외면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부정적인 측면을 일부 인정하기 때문에 규제와 다양한 발전을 통해서 좀 더 정밀화되고 로봇이 좀 더 발전을 거쳐서 인간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측면에서 인간에겐 오히려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앞선 입론에서 교, 교차 질의 시간에 제재를 통해서 완전한 통제가 가능하다면 로봇의 네, 활용을 전체 충분히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제1 논제 토론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제2 논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모팀 각 제2 논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성 측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로봇 속 로봇이 극한의 환경 속 채집이 어려운 이리듐 행성에서 채굴을 담당하는 것과 벽이 무너져 갇힌 두 관리자를 구하는 장면을 보면 로봇의 능력이 뛰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인간의 신체적 한계로 인해 수행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들을 로봇이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직종처럼 인간이 하기 꺼려하는 직업군이나 어려운 직업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로봇의 도움은 분명하게 이를 해결해 줄 열쇠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로봇 시대의 도래가 인간이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기회로 작용할 것임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주장합니다. 첫째, 로봇 시대의 도래는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책 속 운반 로봇은 인간이 신체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이를 속도감 있게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산업용 로봇은 수백에서 수천 킬로그램에 달하는 고중량 물품을 들어 올리거나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초고온 또는 초저온 상태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봇 시대의 도래는 인간의 신체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는 일자리의 공백을 메꿀 수 있고 위험한 일에 로봇들을 이용하며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성과를 위해 필요 이상의 시간을 소모하며 최소한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로봇은 그야말로 오아시스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와 수낙 총리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 로봇 시대의 도래는 의료 혁신과 맞춤형 치료의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로봇 기술의 발전은 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로봇들은 심장, 혈관, 흉부외과 의사들이 겪는 기피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들을 다루는 대형 수술이 많아 부담감이 크기에 손떨림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수술이 많습니다. 인간의 생존 본능과 직결된 긴장 반응인 손떨림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를 줄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뇌수술 과정에서 수술 오차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 현재 카이멜로 로봇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수술의 정밀성과 성공률을 높여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직접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생명이 연장된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돈보다 값진 시간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로봇 시대의 도래가 인간에게 기회를 가져다 줌을 강력히 시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2분간 수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기 시작해 주세요. 네, 수기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교차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팀을 교차 조사 시작해 주세요. 네, 비판팀을 교통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옹호 측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자아 실현의 기회가 많이 이제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산업용 로봇이 이제 물건을 들거나 힘들게 일하는 그런 인간들을 도와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자아 실현의 기회와 그리고 운반 로봇, 산업용 로봇 간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자아 실현을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산업용 로봇 같은 것이 도입되면서 인간이 신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조금 더 고지능적인 그런 업무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업무 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좀 더 휴식을 취하거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업무 성과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에 지친 이제 현대인들에게 이제 로봇 사용이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그 업무량이 로봇으로 인해 늘어난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관리자의 입장으로서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고 이제 저희는 산업 구조의 체제가 변화했다. 이 애초에 그 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변화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음, 비판팀이 말씀해 주신 건 지금 오히려 일이 늘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맞으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본론에서 좀 더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이것 또한 반박이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로봇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의료 과정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에 대한 분쟁이 사실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의료 사고가 있었던 점은 일부 이미 인지하고 있고 일부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본론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 질문 드리자면은 알고리즘으로 이제 기반한 진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알고리즘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희귀병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병명에 대한 진단에 관련돼서는 어떤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지금 현재 알고리즘도 판단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러면 인간도 결국 파악하지 못한 것인데 이것이 알고리즘만의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네, 전체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2분간 제2 논제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은 총 발언 시간 6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판팀 갑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아 실현의 기회로 사무용 로봇이 물건을 들거나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게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이제 인간의 자연 실현 기회를 없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도 일자리가 일부 상실됨을 아예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로봇의 도입으로 인해 새로 생겨날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그리고 이들을 도입함으로써 생겨나는 효율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 자아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효율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로봇이 효율적인 거지, 인간이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봇이 효율적으로 일한다면 그것은 기업가에게나 좋은 것이지, 노동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용 로봇은 수백에서 수천 킬로그램의 고중량 물품을 들어 올리는데도 사용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기업가의 입장에서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니까 덧붙여 보자면 약간 공학 쪽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을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간단한 계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나 AI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업무가 단축되고 시간이 절약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 집약적 인 것을 로봇이 해결하면 어, 기업 입장에서만 좋은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쿠팡에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1인당 해결해야 하는 택배 건수가 15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각각의 건수에 따라 킬로그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그런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또한 부탄팀은 네. 부탄팀을 발언 요청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제가 발언하면 될까요? 네, 네,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노동자들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그다음에 또 근무 시간이 감소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효율성 증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기술 발전과 그다음에 근무 시간 감소 간에 어떤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논문이나 아니면 통계 자료가 있으면은 저희가 납득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관련된 자료로 찾은 바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쿠팡 그런 기사분 사례와 같이 1인당 해결해야 하는 건수가 정해져 있으면 일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노동 시간을 단축시킨다. 그리고 빠른 퇴근은 많은 휴식을 의미하고 이는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 로봇의 발전에 따라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의 임금이 높아지고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는 로봇이 등장하지 않았던 시대에서도 발생했던 문제임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없을 때도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보고서의 제목이 산업용 로봇 보급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의 모든 요인을 다 배제하고 로봇의 보급만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료가 신뢰성 있고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자료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자료 내용만 인정하신다는 점은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런 점을 저희는 말씀드려서 이런 임금 차이나 빈부격차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수 불가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 로봇이 도입되든 도입되지 않든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로봇이 위기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논거가 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대기업의 빈부격차 또 임금격차가 왜 소개가 되었냐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많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 중에서도 조금 더 효율성이 좋고, 더 많은 로봇의 기술을 더 들여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제, 다시 또 자본이 더 많이 축적되고, 그런 식으로 기술의 차이, 또는 시설 설비의 차이가 그 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빈부격차를 좀 더 심화시키는데 그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로봇이 큰 역할을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옹호팀을 발언해주세요. 아, 옹호팀 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추가 질문 아까 드리고 싶은데,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자본이 많은 기업은 어쩔 수 없이 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로봇에 있어서만 제한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빈부격차를 로봇이 심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로봇만이 심화시킨다기보다는 빈부격차가 심화되는데 로봇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갑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입론에서 로봇 개발자들이 특정 로봇이 춤을 추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책 내용을 살펴보면 춤을 추는 원인을 로봇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사건 해결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책 내용에 따르면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인을 알아내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춤을 추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추측만 할 뿐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로봇 앞서 인정해 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로봇이 기능에 과부하가 걸려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점은 개발자가 알아내었으나 로봇이 일을 하지 못할 때 춤을 추는 등 이상 행동을 하는 이유는 개발자가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과부하 원인을 파악했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부하가 되는 원인을 해결을 했더라 하더라도 로봇이 이상 행동을 하는 원인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만약 로봇이 춤추는 것이 아닌 서로를 공격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였다면 그것 또한 위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이어서 어, 제가 드린 질문이니까 제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봇이 춤을 추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랑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이 춤을 추는 원인은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개수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6명을 컨트롤하는 대장 로봇이 그 6명을 모두 컨트롤할 수 없게 되어서 한 명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춤을 추는 형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 안에서 춤을 추는 것으로 발전된 원인이 이제 군사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해줘서 군사식 걸음걸이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맥락이 이어졌을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예측한 바 있는데요. 따라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했다고 보는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 맞춤형 치료의 발전 기대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기피과 의료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그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병원에 있는 여러 과가 있는데 그중에 빅5가 구분되고 기피과라는 것이 조사 결과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같은 과들은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이제 그 의사들이 이제 인턴 생활을 마치고 과를 선택할 당시에 흉부외과나 산부인과와 같은 약간 대형 수술이 많은 과는 산부인과는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 수술이 많아서 기피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로봇의 도입을 통해서 인간이 일부 부분에서 도움을 받게 된다면 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덤과 동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비판팀 가. 흉부외과를 예시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흉부외과 수술 중에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로봇이 그 모든 변수에 대해서 인간보다 더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 같은 말로 반박할 수 있는 게 인간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봇은 입력된 알고리즘으로 인해 수술을 할 것이지만 사람은 직접 수술을 해본 그 경험으로 토대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저는 로봇보다는 인간 숙련된 의사가 좀 더 수술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로봇에 입력된 데이터조차도 인간의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로봇에게 인간의 경험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 수술을 한 본인과의 그 경험 차이는 결국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수술 사고 확률과 로봇의 수술 사고 확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봇의 정확성이 더 높다라는 것은 검증된 바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관련 자료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찾아본 자료는 우선적으로 수치를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이정일 교수님의 인터뷰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뇌수술의 수술 오차 범위를 카이메로 로봇을 통해 성공률을 거의 100%가량으로 끌어올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드리자면 네, 전체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2 논대 토론이 끝났습니다. 제 1분간 수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시작해 주세요. 네, 수기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최종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팀 을부터 최종 발언해 주세요. 비판팀 을 최종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시대의 도래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의 통제 불가능성을 가장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인간은 로봇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을 뿐 그 판단의 결과는 온전히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판단의 문제점 또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일어나서 많은 그런 불확실성들이 이제 인간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봇 도입으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심화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기업과 노동자 간의 빈부격차,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빈부격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사이에 빈부격차는 더 심화되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의 사용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로봇의 사용, 전기 사용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사용, 관리, 그리고 폐기, 그리고 그 재활용까지 사실상 모든 전 과정에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저희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찬성 측에서 말씀해주신 로봇의 도움으로 인한 어, 이제 노동시간 감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로봇의 도움으로도 할 일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그 역할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의 도입으로 인한 노동시간 감소에 대해서는 저희도 또 다시 우려스러운 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로봇의 도입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봇의 도입은 충분한 논의와 대처 방안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봇의 파급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유명한 속담으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로봇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대처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무분별한 로봇의 발전은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옹호팀 을 최종 발언해 주세요.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기인 우천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십니까? 기인 우천은 중국의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봐 침실을 잊고 근심 걱정했다는 뜻으로 불필요한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함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끼치는 피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이들의 발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친 걱정은 인간의 행복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면모를 인공지능의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이 과도기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시민의 자세일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결과적으로 인간이 주도권을 쥐고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로봇 시대의 도래가 위기임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모순입니다. 환경 문제는 인간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를 근거로 기술의 발전을 막는 것은 이미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진 다양한 분야들의 기술을 모두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바이며, 오히려 로봇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저탄소 개발을 이용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봇은 인간을 행복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5살짜리 아이가 불을 가지고 놀다가 화재를 일으켰을 때 아이의 실수와 책임을 나무라지 불 자체의 속성을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도구의 활용은 전적으로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영역인데 이것이 로봇 자체의 문제로 보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로봇의 기술 발전에 따른 대안책은 현재 블래츠니 선언과 같이 실질적으로 기술의 오남용을 막는 노력도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데 문제가 두려워서 술주, 수술 성공률 98%의 인공지능 로봇과 같이 긍정적인 전체 발언 차원까지 시간이 외면하는 것은 종료되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토론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가자들은 토론자 대기실로 돌아가 결과 발표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병학입니다. 예. 책을 분석적으로 읽고 비판적으로 토론함으로써 더 좋은 상을 함께 만든다. 함께 만들 수 있다. 이제 이게 지금 숙명 독선 토론대의 목표가 되겠죠. 이 제3회 시작한 지는 벌써 2002년입니다. 아무튼 독서 토론회 이렇게 마련되어진 제3회는 아시모프의 아이로봇인데 이게 7, 80년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에도 걸려 있는 정도. 이때 이미 인공지능의 여러 문제를 그 옴니버스 형태로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거가 이 하나의 주제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좀 좋을 텐데 각 꼭지마다 다른 문제들을 이래 전개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야 될는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겁니다. 이 과학 소설은 인간의 불안정성이란 특성하고요. 또 그것을 과학 기술로 극복하려고 하는 이 노력, 그리고 또 하나는 절제되지 않은 인간의 욕망이 미래에 만들어낼 수 있는 유토피아, 그리고 디스토피아의 이 혼재가 되어 있다는 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토론 주제가 로봇 시대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이랬는데 근데 이 소설에서도 놀랍게 보면은 로봇공학 3대 원칙을 이미 7, 80년대 그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저 원칙과 구체적인 상황 사이의 강경 문제라든지 원칙들 간의 이제 충돌이라든지 또는 거대 기업이나 거대 국가의 권력 충돌이 있을 때 이 원칙이 유지가 가능한가 이런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학소설은 이 과학기술이 발달이 인간상과 사회상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려주면서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고 실현하면 로봇 시대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 사이 안에서 한 번은 기회적인 측면도 보고 토론을 하고 한 번은 위기적인 측면에서도 토론해 봤습니다. 자, 토론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면은 자신의 의견을 바꾸지 않을 사람은 다른 사람과 토론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함께 검토하고 나눔으로써 더 나은 생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보다 나은 공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이 갈망에서 토론 시작된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견으로부터 영향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윤리적 책임감을 이제 여기에서부터 토론이 시작되어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결승까지 오시고 그랬는데 오늘 토론에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토론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참 좋은 토론 상대자를 만나 나의 의견 중에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수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토론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오늘 토론자 모두 다가 같은 시기에 바로 같은 대학에 이렇게 좋은 학우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저분들하고 커피 한 잔 꼭 마시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양 팀에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고민하시고 또 후배들이 다음에 토론할 때도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독서 토론대인데 이 텍스트와 얼마나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오늘 토론에 임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또 현재 있는 것과 그다음 7, 80년에 제기했던 건데 우리는 지금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서 그와 연결시켜야 되는데 고르지 그 부분이 두 팀 다 좀 아쉬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 우리 결선까지 오고, 모두 다 예리한 질문과 함께 또, 나름의, 훌륭한 근거를 가지고 또, 자기 의견을 논변하고 그랬다라고 판단했는데, 그 바람에 저희도 어려웠습니다. 5명의 심사위원이 이 한쪽으로 몰리지가 않았어요. 3대2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거는 어느 팀이 아주 우수했다. 어느 팀은 아주 좀 마지막 결선에서는 좀 미약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수님들도 뭐 어느 팀이든 최우수하다, 우승이다 이렇게 말해도 다 괜찮다고 생각되어진데 다만 3대2로 해서 조금 더 이 숙명 독서 토론대하고 뜻이 맞고 또 조금 더 낫다고 판단되어진 팀은 비판팀의 뉴턴 팀입니다. 3대2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의 토론에 심사위원장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